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폭력성과 현대인의 정신병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사회라는 정일권 씨가 지은 책을 보면 자연 상태는 본래 폭력적이었다가 점차 인류는 점진적으로 이 폭력을 통제하는 수단들을 통해서 문화를 건설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루소를 비판하면서 루소가 문명 비판을 하면서 지적인 사회 구조 악뿐만 아니라 그가 간과한 인간의 마음과 욕망 속의 악도 보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이 법보다 더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 말로 들립니다. 법과 제도는 결코 인간의 폭력성을 없애는 만능이 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 때문에 인간의 폭력성이 억압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인간의 폭력성은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인 병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시적 자연 상태는 루소가 말한 것처럼 평화 상태가 아니라 홉스가 분석한 것처럼 전쟁 상태였다고 적혀 있는데, 과거가 현재보다 더 폭력적인 사회였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평화로운 사회였다는 말은 어느 쪽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늑대로 만드는 것은 모방적 욕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수하고 고상한 자연 상태는 낭만적 거짓이고 우리 인류 문화가 폭력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류학적 진실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러한 질투사회에서 말하는 정일권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의 폭력성이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인간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비폭력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인간을 폭력성만 가진 야수로 규정한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루소 말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 등이 인간의 폭력성을 억압함으로써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규칙을 좋아하고 서로 맺은 약속을 서로가 준수하기를 바랐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양보나 배려와 같은 심성을 이미 원시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더 도덕적이라는 어떤 증거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사회에서 던지는 그 재현에 약간은 동의를 하면서 그 선문답 같은 그 말을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욕망이 과연 나 자신의 욕망인지를 반성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즉, 거품을 빼고 진짜 나 자신이 순수하게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질투 사이에서 나오는 질투 때문에 조장된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거품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폭력성을 가족보다는 이웃으로, 자기 부족보다는 이방인으로 돌리려고 했다면, 현대는 컴퓨터 게임과 같은 것으로 대체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봐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포츠와 같은 극기 훈련이나 올림픽 경기와 같이 국가 간의 경쟁과 같은 승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해소한 면도 있습니다.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TV나 영화를 보면서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마치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그 독소와 같은 폭력성을 그저 억누르기만 하다 보니, 즉 법과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억압만 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공격할 병원군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긴 것이 아토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각종 강박관념이라든지 분열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바로 너무 지나치게 법과 제도로서 폭력성을 억누르기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파괴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인간의 폭력성을 밖으로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표출하는 방법에는
촛불 시위나 광화문의 태극기 시위와 같은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단련이나 수양 방법 중에 끝에 도자가 붙는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습니다. 태권도나 합기도, 이런 도가 붙는 그런 스포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같이 길을 모았다가 집중하여 한 곳으로 빠르게 내리꽂는 것 같은 좋은 폭력성을 잘 길들여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성도 일종의 기와 같은 것으로 도를 통하여 길을 들인다면 기에는 선악이 없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로 인이 예지신과 같은 리로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악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도 기와 같이 그 자체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리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장경제의 원리 자체도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욕망을 잘 관리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완성된 제도는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라든지 자본주의가 복지정책과 같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주의로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종교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폭력성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신의 정신력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폭력성이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본래의 본질인 이러한 인간의 폭력성을 길들이고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욕망이나 이런 기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인의예지 신과 같은 성리학적인 용어이지만 이러한 사단과 실정에 속하는 그 사단과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서 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 인의예지 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신병으로 흘러가지 않고 건전한 참으로 심성이나 또 심리적 여러 가지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는 종교가 바로 건전한 종교고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폭력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종교에 들어가서 종교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종교가 전체적으로 비판을 받고 외면당하기는 하지만 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정신병을 치유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